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민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이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상징되는 BTS와 블랙핑크,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 인프라, 비교적 안정된 자연환경과 치안.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를 넘어 삶의 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 부산 해운대 같은 지역의 고급 아파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브라질 상류층 출신의 소피아가 왜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고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피아 로드리게스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브라질에서 대규모 농업기업과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유년 시절부터 최고급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원하는 옷, 자동차, 여행, 모든 게 가능했죠.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경제적 격차가 심한 나라였습니다. 소피아와 같은 상류층이 누리는 풍족한 삶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우리는 늘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전은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소피아의 집은 초호화 대저택이었지만 두꺼운 철문과 24시간 운영되는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방탄 유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고 보디가드가 없는 외출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상파울루의 거리는 상류층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도심의 레스토랑에 갈 때도 보디가드가 동행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건 부유함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소피아는 이런 불안함 속에서 늘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삶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소피아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브라질을 떠나 프랑스 파리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유학 중 만난 한국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정말 독특했어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늦게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어. 게다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자랑하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저렴해. 그리고 한류 열풍 덕분에 요즘은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한국을 더 빛내고 있지. 처음엔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 속에 담긴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자부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성공한 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질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죠. 소피아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브이로그를 찾아보며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걷는 장면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본 영상 속 외국인들은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여기선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도 감탄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음식 배달부터 대중교통, 심지어 아파트 문까지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효율성과 편리함이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있는 게 보였죠. 소피아는 자신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결심을 가족들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뒤로하고
왜 그 멀리 있는 아시아 나라로 가겠다는 거야? 소피아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넘어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돈과 부를 떠나서 진정한 안정과 자유를 찾고 싶어요. 한국은 그런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가족들은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고 소피아는 곧바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2023년 소피아는 긴 여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 입국 절차는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녀는 브라질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나라야. 소피아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녀는 한국 친구들에게 부동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브라질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했고 외국인은 신뢰를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강남으로 향하는 길. 소피아는 예약해둔 호텔에서 잠시 짐을 푼 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중개인의 친절함과 간결한 설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는 내국인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이미 다른 외국인들이 계약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출신의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탐내는 이유에 대해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도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소피아는 자신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그녀는 중개인이 추천한 몇 개의 아파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 본 아파트는 강남 중심에 위치한 고급 단지였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반짝이는 유리창과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브라질의 대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여기엔 효율성과 세련미가 공존하고 있어. 아파트 입구에는 최신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도어락과 24시간 가동되는 CCTV는 그녀에게 특별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영어로 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조명, 난방, 커튼 등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고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소피아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넓은 거실과 통유리로 된 창문, 그리고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은 그녀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내가 꿈꾸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소피아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자신이 익숙했던 브라질의 주택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내가 살던 집은 대저택이었지만 늘 두꺼운 철문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곳은 안전하다는 느낌보다는 감시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반면 한국의 아파트는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했습니다. 단지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벽을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며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브라질과 가장 다른 점이었죠. 또한 한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은 투명하고 간단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를 넘어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파트 계약을 마친 소피아는 그날 밤 새 집의 거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안전과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었어. 브라질에서는 늘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명성 속에 갇혀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그녀는 브라질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야.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피아는 강남 부동산을 돌아보는 동안 중개업소에서 들었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어요. 특히 강남과 해운대 같은 지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기죠. 중개인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거래, 절차 외국인도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안전한 투자 환경 한국은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 높은 삶의 질 교통, 치안, 생활 편의성에서 세계적 수준. 소피아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지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땅이야. 내가 이곳을 선택한 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어. 소피아는 강남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창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그녀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거야. 그리고 이 나라가 내게 준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큰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통해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기본적인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그녀에게 큰 장벽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음에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훨씬 복잡하고 빨랐습니다. 특히 강남의 카페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카페에 들른 소피아는 어설픈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이거 샌드위치 주세요. 점원은 그녀를 보며 밝게 웃고 빠른 한국어로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장인가요?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소피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 멈춰섰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매장에서요. No, wait. Take out? Sorry. 포장? 점원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정리했지만 소피아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니. 내가 이 나라에서 진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카페에서 나온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소피아는 아침부터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브라질에서도 가끔 위장 문제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지? 그녀는 아파트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친절히 근처 외국인 환자를 자주 받는 내과를 추천해주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소피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묻는 몇 가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째 아프셨나요? 증상이 처음 시작된 시간이 언제인가요? 직원이 다시 묻는 말에 그녀는 답답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직원과의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만약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잘못된 치료를 받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 한국 여성이 다가와 소피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그 여성은 소피아를 대신해 접수를 도와주었고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소피아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돕고 싶죠. 소피아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받는 친절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를 결제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든 그녀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브라질에서는 기본 진료와 약 처방만 받아도 몇 배는 더 들었을 텐데 브라질에서는 병원을 예약하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플 경우 응급실로 가야 했고 그마저도 몇 시간씩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진료비는 보험이 있어도 부담이 컸고 병원 시스템의 복잡함에 환자들이 지치기 일쑤였습니다. 소피아는 브라질에서의 의료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긴 누구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안정감을 느낄까? 병원 안은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접수와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조용히 대기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마저도 질서와 배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한 소피아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약사는 그녀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영어로 약 복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드시면 되고 이건 아침에 한 번만 드세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으로 오세요. 이 모든 과정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속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그 점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병원에서 만난 따뜻한 한국 여성과 의료진의 친절한 태도,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떠올리며 감동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주목받는지 알겠어.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어. 며칠 뒤 소피아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초대받은 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관리인은 단지 내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소피아 씨, 이 모임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부담받지 말고 참석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예요. 라운지에 들어선 소피아는 약간 긴장했지만 금세 따뜻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모임에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직장인,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그리고 한국인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피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반가워요. 이 단지에선 자주 이런 모임을 열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모임을 주도하던 한국인 주부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단지 생활 문화를 설명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돕고 지내는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작은 마을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죠. 소피아는 처음으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화 속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단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공간이야.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 모임 후 몇몇 주민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소피아는 자신이 점점 한국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겪었던 언어 장벽의 좌절, 병원에서 혼자였던 두려움과 그 순간 도움을 준 사람들의 따뜻함,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느낀 환영과 소속감, 모든 경험이 그녀에게 한국이 가진 진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이 나라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어. 소피아는 이제 자신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이 사회에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 나도 이곳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그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자신이 했던 일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를 줬어.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야. 소피아는 비로소 자신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었으니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위기와 도전을 겪으며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배려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특별한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과 배려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한국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전공인 국제경제학을 살려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무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족이 운영하던 대규모 농업 사업과 한국의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과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소피아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브라질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연결하는 무역 모델을 제안했습니다.